네, 안녕하세요. 차 선생님입니다. 저는 AB1바이오 영상을 일단 찍어드릴 건데, 일단 뭐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죠. 사실상 상승 탄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뭐 제가 왈가왈부할 그러한 자리는 아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수구 플러스 회사의 기업적인 가치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경고 종목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보면 경고 종목 지정이 18일에 되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경고 종목 해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12월 1일에 이제 판단일입니다. 그죠? 12월 1일.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이라고 하면 이제 월요일에 경고 종목에 대해서 판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자, 해제 요건이 볼 겁니다. 판단일 T의 종가, 그러니까 내일의 월요일의 종가가 5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뭐 1번은 당연히 이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만 안 넘어가면 상관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확히 계산을 해보자면 어려운 건 아니죠. 5일 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17만 3천 원. 메모장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7만 정확히 갑시다. 17만 3,100원. 자, 17만 3,100원 곱하기 1.6은 얼마? 27만 6,960원 안 나오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자, 봅시다. 27만 6천 960원. 이거 안 넘어가면 돼요. 1번 조건 안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조건 봅시다.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럼 종가 얼마죠? 10만 500원이네요. 두 번째 조건이 좀 중요하겠네요. 2만 1,000원 넘어가면 안 된다. 그쵸? 근데 우리가 어쨌건 하루씩 수년하기 때문에 여기 상한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틀 뒤면은 수요일 날이면은 종가 기준이 얼마입니까? 12만, 15만, 25만 2천, 25만 3,400원. 25만 3,400원. 수요일이라고 하면 25만 3,400원. 요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15일 전이잖아요. 그럼 수요일이면은 요 이날 종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라고 하면 하루 수년되니까 화요일이면 이때고 수요일이면 이때 종가가 될 거예요. 사실상 수요일이면은 거의 무조건 풀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3번 조건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3번 조건을 좀 보게 되면 15일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종가가 최고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월요일 날은 주가가 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이 양봉 마감을 하잖아요. 그죠? 월요일 양봉 마감하면 경고 종목이 또 달려요. 하루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경고 종목 유지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에 조금이라도 오르면 경고 종목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도 결과적으로 최고가가 되면 안 되죠. 최고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가의 100% 이상이면 19만 5천 원이겠네요. 19만 5천 원.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깔끔한 건 월요일에 일단 오릅니다. 월요일에 올라요. 월요일에 올라서 경고 종목 이제 안 풀려. 하루 수년되고,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경고 종목 풀리고 다시 가는 거.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경고 종목을 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의 좀 변동성이 나올 거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바이오 쪽에 악재가 있으면 더 세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바이오 쪽에. 제가 항상 펩트론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펩트론이 뭐 연장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위아래로 심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바이오의 투심을 좀 어떻게 꺾어놓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좀 조심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건 1번, 2번 조건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 그죠? 20만 1,000원, 어차피 20만 1,000원 되면 종가 중 최고가기 때문에 어차피 경고 종목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2번 조건 상관없는데 3번 조건이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금요일 종가가 높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풀려요. 월요일에 음봉 한 번만 때려주면 뭐다? 경고 종목 풀린다. 주의로 바뀌겠죠. 주의로 바뀌고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주의도 풀리겠죠. 하루 지나면. 그럼 다시 원상 복귀해서 여기서 박스권을 놀다가 하다가 다시 가든지. 어쨌건 중요한 건 경고 종목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경고 종목을 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만약에 위험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위험까지 간다. 만약에 주가 위로 가서 위험까지 간다. 그럼 이거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고 쉬는 구간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 아니 ABL바의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위험 종목 되면 매도해. 무조건 갈 텐데. 근데 위험 종목으로 가는 순간 이제 뭐가 돼요? 거래 정지 되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 종목은 너무 강하니까 뭐에다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하루 거래 정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투심을 꺾어버립니다. 투심을 꺾어버려요. 오히려 너무 투심이 강해서 거래 정지를 시키는 건데 하루 거래 정지 당하면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왜 거래 정지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은 또 해요. 투심이 꺾여요. 이상하게 그래. 이상하게. 그러니까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면 거래 정지 하루 만들고라도 계속 보내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위험 종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위험 종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광기예요. 사실 광기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종목으로까지 가면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ABL바이오는 사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종목이고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자신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뇌질환 플랫폼, BBB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가 2022년, 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요. 이 뇌질환 자체가 여러분들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이 뇌가 있으면 똑같은 말 계속 드리지만 뇌막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뇌막을 뚫어야 돼요. 뭐로 뚫어야 되냐면 이 플랫폼으로 뚫어야 되는데 뭐 이중항체나 뭐 ADC나 해서 뇌막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 뚫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이머 다 이 뇌질환이잖아요. 이 뇌막을 못 뚫어서 약이 뇌까지 못 가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BL바이오의 BBB 셔틀 플랫폼이 그랩바디 플랫폼이 정말로 성공적이라고 하면 얘는 시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조가 아니 100조도 갈걸요? 진짜로? 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이제 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빅파마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릴리도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공 가능성이 10%만 되더라도 3조 8천억 금액 쓸 수가 있다. 빅파마들은.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공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ABL바이오는 전 세계적인 빅파마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그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적으로 뇌질환 관련돼서 얘네가 진짜로 성공한다면 이건 100조도 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올 때, 임상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조심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일단 전달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되 개인적으로는 눌림목마다 추가 매수 타이밍 보셔야 되고 만약에 20만원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좀 안 나오고 조금 질질 시간을 끄는 옆으로 돌리면서 시간을 끄는 구간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털고 가는 그림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매집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ABL바이오 대박이래 하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많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기대하고 있죠. 무조건적으로. 근데 이 주가가 밀리면 뭐 하냐면 이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이 잘못됐나? 역시 바이오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펩트론에서 좀 펩트론이 급락이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역시 좀 위험했다. 역시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고점이었는데 이러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ABL바이오도
MSCI에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럼 알테오젠이랑 비슷한 길을 깔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조정 흐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물량 매집하고 여기서 이제 MSCI에 편입되면서 주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편입되면서 쫙 수급 들어오고요. 그죠? 이때 편입되면서 자 이렇게 주가 올라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박스 그리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현재 구간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경고 종목을 달고 해제하면서 움직였지만 한번 여기서 한번 누가 블락딜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연구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 알테오젠에서. 근데 알테오젠의 지분을 블락딜로 매각을 하고 봉사한다. 뭐 나는 그런 느낌으로 나가셨거든요. 그 사장이었는지 부사장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알테오젠 사기 아니었냐 이러면서 나갔어요. 이렇게 많이. 그죠? 물량들이. 근데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다 MSCI 편입해서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어떤 흔들림이 나오건 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 내가 너무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돌파가 나올 것 같냐 못 나올 것 같냐, 아니면 경고종은 풀릴 것 같냐 풀리지 않을 것 같냐, 이러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 전달을 드릴 거고, 그래서 사실 말씀을 좀 드리지만 ABL 바이오는 제가 정말 2만원, 3만원, 그리고 6만원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고, 우리가 ABL 바이오 보유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11월 12일이잖아요. 그죠? 상한가 간 날. 이 전부터 이미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요? 2,776명 중에 28%. 몇 명입니까? 8,900명의 ABL 바이오 보유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몇 배 수익인데, 우리 모았던 가격이 얼만데요? 6만원대 모았고요. 6만원대 모았고요. 또 8만원대 또 모았고요. 몇 배요? 다 그냥 2배 이상 수익이에요. 지금 자리도. 정말 많은 분들 수익 중이고, ABL 바이오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종목이고, 그냥 보더라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 구간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나 뭐 7월 이렇게 급락 나올 때, 9월에 마찬가지. 저는 무조건 뭐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회. 9월 25일에도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도 저는 과감하게 봐요. 거래량 없다. 추가 매수 준비해라. 더 빠지면 땡큐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차피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이럴 땐 못 사요. 왜? 이럴 때 왜 못 사는 줄 알아요? 왜?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데까지. 그럼 못 사잖아. 근데 어떻게 돼? 언제 사요? 이때 사요. 대박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왜 이 대박주를 놓치냐고요. 밑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을. 그래서 이런 거 좀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뒤쪽에 ABL 바이오랑 정말 유사한 회사가 있는데 ABL 바이오만큼은 아닌데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이 잘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뒤쪽에 종목 넣어놓을 테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ABL 바이오 관련돼서 내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 단기 매도 타이밍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전략들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몇 번이죠? 010-845-9501. 자, 이쪽으로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정확한 전략 전달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010-845-9501 반드시 ABL 남기셔서 꼭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과거부터 ABL 바이오를 얘기했던 사람이 이 나머지 흐름들도 잘 맞추지 않겠습니까? 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 ABL 남기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바이오 관련돼서 히든 종목 요거까지 좀 전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상승과 이 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